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몇 달 만에 시소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만들었고 여러분을 또 뵙게 됐습니다. 저는 인천 친환경생활지원센터 센터장 지역이 되고요. 인천 녹서연 녹색소비자연대에서 또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지영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8차 포럼이고 얼마 전에 만 2돌 생일잔치를 했었습니다. 관계자들끼리 수축이 모여서. 그래서 1년에 분기마다 한 번씩 포럼을 하자. 그래서 오늘 8차까지 오고 있는데 포럼입니다. 시소코인, 시민이 소비자다, 소비자가 곧 시민이다 라는 취지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소비자 이슈, 환경 이슈 또는 인천시와 관련 이슈도 공부하고 토론하자라는 취지로 이어온 그간의 과정이었습니다. 오늘은 환경특별시를 말하다 시민과 만나다라는 주제로 해서 강연자를 모셨는데, 인천에 환경 현안이 많죠.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전지구적인 현안과 함께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 자원 순환의 문제, 그리고 해양 쓰레기, 미세 플라스틱, 난개발, 거기서 비롯되는 환경 보존의 문제들 해서 복합적으로 얽혀있고 설킨 인천 지역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박남춘 시장님께서 큰 포부를 갖고 선언하신 환경특별시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거를 구체화, 현실화하기 위해서 환경특별시 추진단이라고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한 인물이신데 단장을 맡고 계신 초대 단장님 모시고 이런 얘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조금 이따 큰 박수로 모시기로 하고요. 오늘 좀 참여하신 분들 소개, 인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인원이 안 되니까 강사님 빼고 나머지 분들 우리 김성수 대표님 인사 말씀 대회장에 해주시면서 다른 분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천 녹색소비자연대 대표이면서 우리 시민소비자 포럼을 초기에 처음에 제안도 했고 또 함께 소비자원 인천 지원과 인천 YMCA,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주축이 돼서 또 인천 YWCA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시민소비자 포럼입니다. 포럼 인천.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장정도 우리가 익히 아는 그리고 많이 함께 세월을 했었던 녹색연합, 녹색 생태 환경의 뭐라고 합니까? 주인공? 멤버? 가장 확실한? 모든 것을 우리 여기 아마 계신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행동화하는데 앞장섰던 우리의 어떻게 보면 동지였었던 그분께서 이제 인천시에 박남춘 시장님, 우리 지영일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리로 획기적으로 그런 일이 주어져서 그렇게 가신 데 대해서 저희가 함께 큰 박수와 그리고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의미로 박수 한번 보내실까요? 가장 적임자각하셨다고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적임자각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그 환경단체 관여된 단체들 간에 중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단발성으로 너무 쉽게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랫동안 이 역할은 누가 해도 환경특별시 인천이라는 것은 우리 300만 시민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중도에 멈춰서도 안 되고 결국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쭉 오래오래 하셔서 정말로 이 특별시 인천이라는 걸 뿌리내리는 역할을 맡으신 최초의 그 역할을 하시는 주인공으로서 그런 염원과 이런 걸 모두 담아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저희도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 장정구 단장님
열심히 일을 잘 추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손과 발이 돼서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노인자 회장님께서도 반갑습니다. 정경부 환경특별수련단장님의 말씀에 많은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회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자세로 지금 함께 임하고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든든한 빅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박범규 일어나서 인사라도 해주십시오. 네. 소병전 지원장 박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연사 뒤편에 YMC 최문영 사무처장님. 예, YMCA 최문영 사무처장님으로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셔가지고 좋은 강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습니다. 우리 오늘 방송국 촬영을 위해서 우리 두 신무진들이 같이 하고 있고 우리 운영관리 실장도 같이 참석하였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국장님. 안녕하세요. 인천축제연맹의 박경 사무국장이고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이제 대한민국 탄소 중립 시대를 만들자 이런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환경 특별시를 말하다라는 주제에 굉장히 좀 관심도 가고 호기심도 생겼고 해서 장정부 추진 단장님의 이야기를 굉장히 마음 깊이, 머릿속 깊이 넣고자, 지식을 좀 얻고자 하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자영 총장님. 네. 반갑습니다. IWC 김자영입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을 접하고 장정국 팀장님,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공부 같이 할 거고요. 일단 추상적으로 환경특별시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지, 어떻게 만들고 시민이나 소비자는 무엇을 더 염두에 두고 이동을 펼쳐나가야 되나 이런 것들의 접점을 오늘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원의 김소영 과장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기대하고 왔고요. 또 많이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안전하게 풀업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녕하세요. 인천특 소비자연대 사무국장 이혜란입니다. 저는 이제 올해 처음 소비자 단체로 왔기 때문에 많은 걸 지금 이제 배우는 중이라서요. 오늘도 많은 걸 배우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기념 촬영 좀 앞에 나와서 한껏 찍고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는 없지만 기자가 있다 생각하고 모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우리 환경특별시 인천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 시소포인 인천 할까요? 어느 게 나아요? 시소포인 인천! 화이팅! 파이팅! 환경특별시 인천 파이팅!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초대 인천 환경특별시팀단장님을 모시고 환경특별시를 말하다 시민과 만나다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마이크를 제법 잡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육생활 활동하기 전에 학원도 해봤고요. 이렇게 뭐 대중들 앞에서 마이크 잡는 게 어색하진 않은데, 오늘 솔직히 좀 많이 떨립니다. 그거는 아마 환경특별시라고 하는 내용이 정해진 내용을 제가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정해지지 않고 앞으로 같이 만들어야 되는 의미이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 대표님들한테 많은 도움을 청하는 자리로 제가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아마 더 제가 좀 마음이 떨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월 15일자로 그 인천시에 공무원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쇼킹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저도 솔직히 작년 말에 제안을 시장님한테 받았을 때 솔직히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살아왔던 그 부분이 이제 많이 변하기 때문에 자신이 솔직히 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가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떻게 비춰질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좀 많았고요. 이제 환경단체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뭐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드리고 제가 3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시장님한테. 그 중에 3번째가, 첫 번째는 매립지 어디까지 가실 겁니까? 라는 거 하나고, 2번째는 지금 환경단체들 최대 현안이 그 제2순환선입니다. 그 송도 갯벌 보호지역에 관통할 예정에 있는 그 도로 문제고요. 그래서 그거는 결정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결정하지 않았다. 논란이 있는 거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것도 내부에 와서 한번 검토해달라고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3번째가 돈 얼마 주실 겁니까?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민선 8기 재선을 하게 되더라도 환경특별시가 메인 타이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경특별시라고 하는 게 물론 민선 7기뿐만이 아니라 민선 8기, 그게 박남준 시장님이 재선을 하시든 아니면 뭐 다른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아주 대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환경단체를 논의할 때도 비록 임기 말에 1년 정도 남기고 그 제안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매립지를 시작으로 해서 인천, 그다음에 전 지구가 이 환경 문제라고 하는 기후위기라고 하는 인류의 생존에서 무언가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무언가를 작더라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잠시 누군가가 뭐라 하더라도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판단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릴 내용들은 제가 그냥 제안을 받고서 뭐 녹색연합제 정리도 좀 해야 되고 인천의 시민사회단체 연대 활동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정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정신없이 보내다가 뭐 임용 절차가 있다고 뭘 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내는데 직무수행 계획서라고 하는 걸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뭔가 와서 뭘 할 건지, 근데 처음에 제안하셨던 거는 환경특별시 추진단이라기보다는 와서 무언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꼭 환경특별시 추진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안을 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역으로 환경특별시를 하신다고 하니 그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보름 정도 고민을 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리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평소에도 제가 주장을 했지만 인천만이 환경특별시를 할 수 있다. 인천이 하지 않으면 어느 기초지자체든 광역지자체든 환경특별시를 감히 이야기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인천 시민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은 그냥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환경특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비단 수도권 매립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시장님께서 누군가 한 명이 그냥 환경특별시 가자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아까 김동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가야 되는 부분이고 뒤로 물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빠르면 7월, 늦어도 한 12월쯤에는 환경특별시 추진 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전문가들하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작성을 하고 그거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 전에 선생님께서는 그 해양 쓰레기에 일단 먼저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좀 챙기고 있는데, 제가 오늘 굳이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그래도 인천에 대해서 물론 저보다 많이 계셨고 또 많은 고민을 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왜 인천이 환경특별시가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인천이 단순히 공업도시, 아파트도시, 항만도시만이 아니라 참 괜찮은 도시 많은 동네다. 그거를 잘 지키고 좀 더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시가 되면 가능하겠다. 근데 제가 강의할 때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다 아는 사진인데 황해라고 하는 이 바다가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정말 중요한 사진인데 이 사진 속에 한강 하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인천이 여기지 않습니까? 저 장소성 때문에 인천은 늘 역사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도 무슨 서울 옆에 있어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 사고뿐만이 아니라 역사에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인천 이 언저리에서 있었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압수했던 곳도 따지고 보면 인천 번역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영통포기 그랬고 천안함이 그랬고 여러 가지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여전히 지금 인천을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외국의 문물을 개방할 때도 강화에서 개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천은 예전부터 대한민국의 중심이었다. 그런데 보면 삼국시대 때도 격전지였고 고려시대 때도 수도 서울의 입구였고요. 지금도 수도 서울의 입구였고. 근데 저희 삼국시대 격전지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KBS 대하드라마에 광개토당이라는 사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광미성이라는 전투가 있었는데 그 광미성이 백제하고 고구려에 그러니까 광개토당이 백제하고 격전을 벌였는데 그 격전을 벌인 곳이 광미성이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광개토대왕 비문에도 있고 삼국 사기에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광미성이 어딜까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특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 군데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주의 오두산성, 바로 인진강과 한강이 만난 곳입니다. 그 다음에 강화의 하음산성, 바로 강화에 가면 고려 고인돌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 뒷산이 바로 봉천산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봉시지 않습니까? 하음봉시거든요. 그 봉시 집안에 하늘의 제사 지내는 곳이 바로 봉천산입니다. 그 산에 산성이 있습니다. 그 산성이 하음산성인데 그 하음산성이 광미성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동에 화계산에 산성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화계산성이 광미성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다 인천 경기만 지역, 지금의 인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인천이라고 하는 곳의 중요성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한반도의 역사의 중심일 수밖에 없다. 이 나름의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임해공업으로 시작을 해서 개항 이후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 인천을 공업도시로 시작을 해갖고 지금 현재 그거의 연장선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본다면 충분히 대한민국의 중심지로서 앞으로 갈 것이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사건 사고 나오면 인천이 빠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서울의 옆에 있는 그거는 언론의 방송의 주권의 문제이고 그거는 인천시민이 장기적으로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황들을 잠깐 보면 저게 별거 아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두 개의 구가 있고 8개 구가 있습니다. 저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저런 도시 광역시가 부산도 있고 예를 들면 좀 더 내가 울산도 그럴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기에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냐면 인천은 접경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도시는 인천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도시면서 공업지대가 같이 있고요. 농촌이면서 어촌이 같이 있고 섬도 168개나 있고 바다가 있고 30개의 하천이 있고 그 다음에 백두대간에서 갈라진 한남정이라는 산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해수부가 인정하고 있는 바로 서해안의 도서지역과 갯벌이라고 하는 한반도의 생태축이 인천 앞바다를 지나갑니다. 이런 곳이 대한민국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인천 시민이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인천연구원이나 서울연구원이나 경기연구원 박사들이 그 이후에 제 얘기를 다 수긍하고 그렇게 따라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저희가 임해공업도시이기 때문에 아직 공업도시 이미지가 남아있고 영화력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발전소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업도시이면서 공장지대와 택지가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도시계획에서 이 공업지대와
택지, 그러니까 주거지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인천만 못한 게 아닙니다. 울산 가보시면 울산은 더 심합니다. 여천, 여수여천 가보신 것이 마찬가지지만 거기보다 여기가 낫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인천에서 기준을 잡으면 도시개발할 때 공업지대하고 어떻게 완충을 해야 되고 녹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대한민국의 다른 도시들도 영향을 받을 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지표를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도 보고를 받았는데 연안의 퇴적물인데 뻘이죠. 뻘의 오염을 보면 인천은 상당히 개선이 됩니다. 울산은 기준치의 20배입니다. 근데 인천은 기준치 안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게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나아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 울산과 여수, 여천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인천이 저도 환경운동하면서 언론에 많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했지만 실제로 보면 그런 걸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90년대만 하더라도 하천의 수질 문제 하면 전국에 5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수질이 안 좋은 하천으로 꼭 빠지지 않는 게 부평의 굴포천이었습니다. 지금 부평의 굴포천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비하면 정말 애들 표현으로 용됐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남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과거에 비하면 옛날부터 살던 분들하고 말씀 들어보면 많이 좋아졌다. 그러면 좀 더 좋아지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여기 보면 송도, 영종도, 청남 경제자유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은 계속 확장하는 데는 도시입니다. 발전되는 도시입니다. 이게 저는 환경운동을 했다고 해서 발전을 반대하는 게 환경단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발전을 하더라도 개발을 하더라도 공감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개발할 때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영향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예측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경제라든가 이 발전이라는 쪽이 앞에 있었다 보니까 그 꼼꼼하게 챙기고 조사하는 부분이 그동안 따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과거에 대해서 지금 이걸 챙겨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고민이죠. 환경특별시가 이 두 가지 때문에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예. 환경단체, 제 개인적인 솔직한 말씀 드리면 이 얘기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됩니다. 저는 수도권 매립지를 계속 써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단체들은 기왕에 확보된 땅을 잘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기본적 입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넓은 땅에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묻다 보니까 쓰레기를 줄일 생각을 동안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가보시면 뭐냐면 이 모든 문제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정확한 곳은 관리가 됩니다. 근데 경계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행정구역의 딱 경계지역은 관리가 안 됩니다. 서로 떠밀리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한 20일 정도 공무원 생활 하면서 봤는데 이 경계지역에 대한 거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TF거든요. 추진하는 TF입니다. 행정직 2명, 환경직 2명, 순산직 이렇게 받아서 이제 하는 TF인데 직렬 간의 생각이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 문제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해양 쓰레기를 보면 수산직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저거를 어민들이 수거해 오면 그걸 사주면 어민들이 열심히 치울 텐데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환경직들은 저 먹거리를 단속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던 거니까 그러니까 사각이 있는데 아무도 이 사각을 생각하지 경계지역을 이 경계를 허물어버리려고 하지 않았다. 근데 지금의 행정 시스템은 이 경계를 허문다라는 건 좀 어렵다. 그러면 그거는 결국 누가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표현도 있고 의식 있는 시민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분들이 나서서 이 경계지역의 사각지대에 대한 얘기를 해줄 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매기 한 마리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서 저는 시장님께서도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지금 환경국 안에 그 하나의 과 수준의 추진단으로 있는데 저는 그 기타에 보면 해양, 녹지, 도시계 모든 그 영역에 자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보들은 자문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같이 활동하는 이제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문서를 받을 수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공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거에. 그러니까 이게 가장 장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현장을 보면서 가졌던 정보들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사각지대를 보시고 말씀을 주시고 상시 소통하면서 방법을 찾는다면 꼭 환경 영역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다양함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걸 20년 동안 생각했던 겁니다. 저 영웅하려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해야 됩니다. 저 영웅하려 좀 일찍 폐쇄를 하려고 지금 인천 씨가 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얼마 전에 신한은행하고 어제 업무 협약을 했고 신한은행은 인천에 있는 단체들, 뭐 YW나 YFC가 열심히 하고 확인하시 열심히 해서 탈석탄 금고 선언하라고 해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했지 않습니까? 신한은행은 선언했습니다. 한다고. 그러니까 인천의 주거은행이 신한은행이거든요. 근데 인천은 어떻게 했냐 할 때 뭐 되게 자랑하는 겁니다. 그 단체들의 힘이 세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인천시 다른 데는 충남도나 이런 데는 충남도만 했지 기초나 광역까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천은 할 때 그 8개 구하고 같이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금고가 인천시만의 금고가 아니라 구의 금고까지 같이 탈석탄 금고를 선언한 은행을 선정하는데 가산점 주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한은행은 제1금고인데 먼저 이제 그걸 하겠다고 이제 밝힌 거고요. 이번에 상무 그것도 해설하겠다고 지금 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작은 게 하나하나 바뀌어가고 있는 게 일단 계속 지켜보면 좋으면 그게 느껴집니다. 그게 환경단체들의 저는 공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 부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천항의 내항, 남항, 북항, 신항, 경인항 항이 저희가 보면 5개가 있습니다. 되게 자랑스럽다라고 옛날에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환경 오염 유발 시설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계획이 어떻게 가느냐? 내항에 있던 물동량을 신항으로 옮기고 다 이제 분산하는 형태로 해서 신항을 키우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내항에 대해서 재생사업에 대한 게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전보다는 시민들이 많이 정보가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친수공간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니까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이 만들어져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때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 참 많은 분들이 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이 의견을 내줘야 거기가 힘이 실려서 간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고속도로 참 많습니다. 고속도로. 저는 저 고속도로 보면서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항에서 물동량을 실어서 전국으로 이제 저걸 수도권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뭐를 환경이라고 해서 도로를 내지 말라고 하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잘 관리하시는 방법이 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마 현장 여기서 아마 제가 환경 현장 제일 많이 가봤을 텐데 여기 있는 이 항만 주변 지역이 어떤 상황이냐? 특히 남한과 북한 한번 가보십시오.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 매립지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저 남한과 북한 같은 경우는 철책이 있으면 그 안쪽은 항만공사가 관리하고요. 바깥쪽은 지자체가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장소는 사람들이 자주 안 다니다 보니까 대형 차량들 있죠. 화물 차량들. 덤프트럭 말고 그 트레일러 같은 거 싣고 가는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같은 거 달고 다니는 차량들. 이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송도 아시겠지만 화물차 주차장 문제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첨예하게 붙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문제는 그 화물차 주차장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근데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환경운동하면서 그 화물차 주차장 찬성했습니다. 아마 여기 송도 계신 분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인천시의 입장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어서. 왜냐하면 항만 주변에 가보면 주박차하는 대형 차량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차에서 주무십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현대제철 있지 않습니까? 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국에서 고철 같은 것들을 싣고 온 차량들이 현대제철 들어가기 위해서 100m, 200m, 한 1km까지 줄을 섭니다. 때를 못 맞추면 막 하역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차에서 어떻게 줄 서서 대기를 합니다. 저희 왜
표본이라고 줄 서는 거와 똑같습니다. 차량이 그 줄을 섭니다. 하루 밤을 새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럼 그분이 거기서 밥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싸가지고 먹고 버릴 데가 없습니다. 수시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쪽잠을 자다가 거기서 먹고 그냥 버리고 가는 상황입니다. 서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양성화한다라고 잘 관리한다라고 상황이 달라졌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뭐냐? 그런 차량들이 외곽지대에 가면 요소요소의 덤프트럭들이 주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저는 물류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만과 관련되어 있는 물류단지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항만은 인천의 기본이 되는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에 물류단지들이 있습니다. 꼭 여기 있지 않아도 되는 물류단지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 물류단지들은 대형 차량들이 다닙니다. 트럭들이 다닙니다. 새벽에도 공사를 합니다. 집 근처에서. 근데 얼마 전에도 여기 사고가 한번 나서 아이가 사고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물류단지 중에서도 꼭 여기 있지 않아도 되는 물류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단지가 고속도로 초입이나 항만 연결되는 지점에 있으면 그런 문제점들이 생각보다 덜한데 주택가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눈을 부릅뜨고 관시를 하고 그것들은 진짜 외곽으로 나가도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게 관심을 같이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그래서 그 관련 규정을 쭉 찾고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 그런 게 있고요. 여기 보면 저희가 서해오도 한강하고 접경 지역입니다. 이것 또한 행정에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면 하천, 국가하천도 2개나 있고요. 지방하천도 30개나 있고 소하천도 1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저희는 인천은 메마른 도시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안암도라든가 성남수로라든가 그 다음에 가자, 그 다음에 하기, 남동, 삼산, 발산 등의 유수지가 있습니다. 이 유수지도 환경적으로 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도 왜냐면 미국은 소송의 나라고 대한민국 민원의 나라라고 하거든요. 민원의 나라라고 하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을 깨끗하게 쾌적하게 해주세요라고 민원을 잘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에 처음 살 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빠서 주변에 잘 살피지 못한다 인천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청라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송도에 계신 분들 이제 막 나서시지 않습니까? 카페 같은 데서 활동하는 나서잖아요. 저는 그게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원도심도 그렇게 좀 이렇게 올바른 목소리를 내면 이제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유수지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한두 번씩 민원을 내면 이게 작동을 하더라고요. 언론에 하나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쭉 체킹해보고 뭔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포구들도 여전히 저희가 그 항구였다, 지금도 항구다라고 하는 정식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잘 정비해야 되는 게 앞으로의 저희의 과제고요. 부평입니다. 우리 여기 차성수 부장님 누구 잘 아실 텐데 저게 지금 물길입니다. 선형 빨간색은 덮여있는 곳이고요. 파란색은 열려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저 하천이 그리고 여기 성주산, 만월산, 원적산, 천마산, 계양산 산입니다. 발원지죠. 근데 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발원지부터 연결되어 있는 물길이 없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위에가 덮여있기 때문에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근데 저게 만약에 일부라도 발원지와 연결된다라고 하면 그림은 참 괜찮을 겁니다. 제가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죠? 네, 괜찮죠? 그러니까 저게 열린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근데 가능합니다. 바로 미군 기지가 반환되거든요. 바로 미군 기지가 어디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평구가 이만큼 뜯어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연결이 가능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또 여기 삼보급단이 있는데 삼보급단으로 나간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천이라는 도시가 지금 메마른 도시고
하지만 회색 도시지만 앞으로는 쾌적한 도시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지금 계속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조금 더 괜찮은 도시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저희 딸들한테 공업도시만이 아니라 아빠가 태어난 강원도보다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더 중요한 데가 바로 여기다라고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한반도에 3대 생태축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 다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비무장지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백두대간. 그 다음에 서해안의 갯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저 비무장지대가 바로 강화로 해서 한강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해안의 갯벌지대가 바로 인천을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 다음에 백두대간은 산줄기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단순화시켜보면 어떤 모양이냐? H자 모양입니다. 대문자 H자 모양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 H자 축이 만나는 곳이 딱 두 군데입니다. 바로 인천 경기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또 하나는 강원도의 향로봉지대입니다. 결국에는 생태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축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축이 만나는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은 딱 대한민국의 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저거는 환경부 개념이고요. 이건 환경부 개념이에요. 해양수산부가 최근에 해양수산부도 환경 많이 따라하거든요. 5개의 생태축을 이야기합니다. 바다 쪽에 얘기해야죠. 근데 그 중에 3개가 인천입니다. 결국 뭔 얘기냐면 자연생태적으로 보면 보존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육지부의 아파트 공업지대여서 저희가 메마르고 회색 도시다라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다시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인천은 자연생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동네지만 자연생태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곳이다. 이거 이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가 모를 뿐입니다. 인천 시민이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 바로 지금 환경특별시를 고민하는 저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도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특정도서는 맨 앞에 누가 붙냐면 독도가 붙습니다. 이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를 하는 거거든요. 이 특정도서도 보호 개념입니다. 독도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여기는 꼭 보호해야 돼 라고 하는 섬들이 있습니다. 그걸 특정도서라고 하거든요. 31개가 있습니다. 168개 중에 31개가 특정도서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습지보호지역 한강하구에 송도에 장봉도에 시흥에 대리작도 해안보호구역이 있고요. 백령도에 국가지질공원이 있고요. 저 백령도 대청도 국가지질공원은 그 3개의 지질공원으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천에 없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국립공원만 없습니다. 국립공원만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제가 제안을 받고 인천시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립공원 하나 하는 게 개인적인 물론 쉽진 않습니다. 저는 인천에 계신 분들은 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저 한반도 지도 때문이거든요. 지금 인천이 여기지 않습니까? 인천이 왜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중요할 수밖에 없냐? 이 지도 때문입니다. 이쪽이 바다, 바로 뭐냐면 예전에는 다 백길로 다녔지 않습니까? 조운이라고 해서 백길로 다녔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는 남한강으로 해서 충주까지 갈 수 있고요. 북한강으로 해서 인제, 설악산까지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진강으로 해서 추가령을 해서 원산까지 넘어갈 수 있고요. 예성강으로 해갖고 개성이라든가 쭉 올라갈 수 있고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에 있으면 한반도의 허리에 해당하는 3분의 1을 얼마든지 세력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저희 국사 시간에 배울 때 한강 하구를 차지하는 나라가 한반도의 패권을 차지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아마 기억하는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저 지도 때문이었습니다. 산줄기와 물줄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한 번씩 가보시죠. 저는 인천에 여러 가지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섬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 가기가 언제 갈 수 있을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옹진군에 지금까지 코로나 1명 남았습니다. 1명. 그리고 다 입구에서 다 차단을
들어오는 입구는 배를 타고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보다 잘 관리가 됩니다. 대이작도의 풀등입니다. 보호지역입니다. 소청도의 분바입니다. 대리석입니다. 저 옆에는 가장 오래된 화석이 있습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대리석입니다. 대청도에 있는 사막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막하면 신들이 사고가 가고 와, 이 모래 많네라고 생각하는데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원래 신들이 사고는 모래밭이 아닙니다. 풀밭입니다. 원래 풀밭입니다. 물론 모래 위에 풀이 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고라고 하니까 모래가 드러난다고 해서 일부러 그걸 뽑은 겁니다. 대청도에 있는 옥주포의 사고는 원래 모래입니다. 그래서 쟤는 환경부가 우리나라 유일한 사막이라고 인정하는 건 쟤입니다. 바람에 날립니다. 그 옆에 있는 두무지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저는 1박 2일이 아니라 가서 한 이틀 정도 머물러서 주변을 좀 잘 보고 오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터전이 육지도 있고 그 다음에 갯벌도 있고 섬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생물종이 정말 다양합니다. 멸종위 기종과 친환경 위험을 수두룩합니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린벨트, 참 그 개발 예정지가 개발 대기 지역이라고 했는데 또 그린벨트도 저희가 이러는 겁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그린벨트가 원래 녹색 벨트입니다. 녹색 띠입니다. 근데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외국에서는 그린벨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개발을 못하게 만듭니다. 처음 저걸 제안한 영국에 가면 그린벨트 안에 사는 분들의 그 집 값이 더 비쌉니다. 큰 정원 안에 집 살고 있는 거거든요. 큰 정원 안에 살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특히 인천의 남동이나 서구나 계양구에 그린벨트가 대부분 있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다 비닐하우스고 정리가 안 돼서 그 농사 짓고 난 비닐이 막 쌓여있고 농약분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분들 어떻습니까? 옆에는 아파트 쭉 올라가서 부자가 되는데 떼부자가 되는데 8억인데 나는 그린벨트라고 재산권이 재산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당연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당연한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그분들에게 보상을 어떤 형태로 하면서 거기가 정말 그린벨트, 녹지 축으로서 정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한다.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더라도 그게 제대로 그린벨트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건 없을까? 예전에 그런 고민 했던 분들 많거든요. 요즘은 그런 고민 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그냥 저기는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했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단장 취임하고 이틀째 도시계획국장이 가봤고 제가 챙길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뭐냐 그거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저는 이제 일단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조직 체계에 의해서 그린벨트에 대한 관리를 공원녹지 파트에서 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가능하도록 하려면 공무원 조직은 누군가가 뭘 한다라고 하면 반발,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여기서 뭐 한다면 상대쪽이 반발하거든요. 그럼 이쪽이 훨씬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만 그게 설득이 되거든요. 이제 환경특별시 한다고 하니까 그린벨트 관리도 그냥 개발을 못하게 하는 땅이 아니라 그렇게 묶어놓는 게 아니라 잘 관리해서 녹지처럼 기능할 수 있게 좀 관점을 좀 바꿔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되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말이라도 국가기구들입니다. 잘 써먹지 않습니다. 인천에서. 저는 YMCA, YWCA, 녹소협 이분들 여기 대표들이든 예를 들면 저희 조광희 본부장님 같은 그런 분들 꼭 인천분이 아니어도 모셔다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본다든가. 제가 취임되고 나서 세월에 갔었습니다. 인사드리도 갔었지만 이분들이나 세월 아침 대화에 맨날 매년 초창기에 시장님, 교육감님만 모시지 말고 국제기구, GCF, EFP, ESCA 되게 중요한 기구들입니다. 이 기구들. 이 기구들의 대표님이나 걸 모셔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 우리도 생각이 좀 말만 글로벌 국제도시가 아니라 생각 자체 글로벌 해주려면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분들 좀 추천해달라고 제가 청하려고 갔었습니다.
국제기구가 송도에 있는데 그냥 인천은 돈만 됩니다. 돈만. 몇억, 10억 뭐 이렇게 돈만 됩니다. 써먹진 않습니다. 이게 저희라고. 저는 그래서 제가 가서 다 통보했습니다. 제가 가서 통보했습니다. 저 요청할 거고요. 요청할 때마다 오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쪽에 있는 그 국가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혼자는 안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기구들이기 때문에 아마 YMC를 요청하면 아마 거절 못할 거고요. 제가 필요하다면 다짐을 좀 받든가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민이 되는 지점들입니다. 어떤 거는 뭐 잘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참 힘에 붙여서 잘 못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왜겠지? 뭐 지금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나 경기도랑 소송까지도 불사한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방침이고 소송 가면 제가 봤을 때 뭐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왜냐 사자합의 단서조항이 그거거든요. 만약에 대체 매립지 못 찾으면 자녀 부지의 15% 더 쓴다거든요. 근데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했냐?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요 포인트를 어떻게 법에서 판단할 거냐? 정말 법으로 갔을 때 이게 나왔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환경부가 처음보다 그게 가만히 보니까 인천시가 저렇게 예전엔 뻥카였습니다. 정말 뻥카였습니다. 뻥카입니다. 종료한다라는 게 뻥카였습니다. 제가 서울시 담당 본부장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저희도 그 환경운동 진영에서는 그래도 전국구로 이렇게 막 다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본부장이 되자고 해서 서울시 만나보면 솔직히 인천시 생각이 뭐예요? 뻥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뻥카라고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환경부가 환경자원상 관련된 재료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맞다. 지금 한번 바꿀 때 됐다. 인천시가 해줘서 그나마 이게 동력이 생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메리트를 더 쓰는 게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안정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줄이지 않고 자원 설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료하겠다고 난리를 한번 치니까 이게 저 정책 정말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네? 라고 해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근데 저희가 한번 힘을 합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꼭 저희가 이 부분은 송도 화물주차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저기 서부에 대단합니다.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거든요. 공장 옆에. 근데 이제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국장님한테 가갖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저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단추를 당겨주는 환경특별시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말이 아니고 뭐 추진자도 부탁을 해도 가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도 뭔가 해볼 수 있는 걸 찾아봐야겠네 라고 하니까 그 고민했던 분이 힘을 얻고 어떻게 공장 부지하고 택지가 새로 개발된 부지하고 택지 개발을 할 때 일부 비용을 떼갖고 그 사이에 완충 녹지를 100m 폭의 녹지를 만들기 위한 도시기본 계획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고민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 정리 그린 뉴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린 뉴딜 도대체 뭐냐? 개념 잡아야 되는 거죠.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라고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물론 단체에 있으면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지만 이제는 그러면 얘기하면서 한번 같이 한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공무원분들 열심히 하는 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뭐 문건을 얘기를 하면 바로 뭔가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분들 이런 분도 계시구나. 저는 그냥 공무원분들이면 다 그냥 복지부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받아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지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고민, 이거 제 숙제입니다. 제 숙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저거는 제가 시에 있으면서 아마 계속 놀라야 되고 너 왜 저것도 안 먹냐 이런 얘기를 아마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도 저 제2순환선 때문에 아마 소문이 벌써 났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유시장님들하고 한번 다 했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게 바닷물에 채취 해묵은 논란이거든요. 근데 잘 모르세요. 해묵은 논란 잘 모르십니다. 그동안 인천 앞바다에서 바닷물을 얼마나 퍼냈냐면 공식적으로 비공식인 거 말고요. 웅진군의 통계만 놓고 보면 이렇게 쫙 빨대를 꽂아서 쭉 뻗어냅니다. 옆에서 이렇게 모래가 언덕이 잘려 나가고요. 결국엔 섬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제방을 쌓았고요. 무너지니까. 그런데 해수욕장에 모래가 없어지니까 새로 모래를 갖다 부었는데 이렇게 돌멩이가 있는 아주 불량한 모래를 갖다 붓는 상황이 지금 현재 인천섬의 상황입니다. 얼마나 모래를 보냈냐? 경부고속도로 아시죠? 417km입니다. 그 경부고속도로 위에 폭이 25m, 높이 25m의 모래성을 쌓을 수 있는 양을 그동안 인천 앞바다에 퍼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게 2억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퍼내는데 아무도 퍼내고 나서 그 이후에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무속이니까 안 보니까.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 건물 새로 짓고 부시고 새로 짓고 부시고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시면 뭐가 됩니까? 폐기물이 되거든요. 건설 폐기물이 되거든요. 이 건설 폐기물을 그래도 제도는 있습니다. 재활용하라고 중간 처리를 해서 재활용하라고 해서 순환골재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지고 재활용하게끔 제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옆에 가면 나무가 이만한 나무가 자라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 거기 갯벌이었습니다. 이런 산이 생겼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쓰레기를 묻어서 산이 된 거지만 거기는 바로 순환골재를 원래는 다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재 다시 쓰려고 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도 안 쓰니까 이만한 나무가 자랍니다. 그 순환골재 더미에서. 하나의 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 모래를 파고 그 골재는 안 쓰고 인식이 안 좋다는 거죠. 인식이. 콘크리트가 좀 묻어있을 거잖아요. 골재. 아무리 깨끗하게 선별을 했어도 순환골재에는 콘크리트하고 모래하고 이렇게 자갈이 섞여 있는 거니까 거기에 자갈만 빼거나 모래만 빼면은 뭐 똑같은데 콘크리트가 좀 묻어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품질이 별로 안 좋을 거다라는 이 막연한 인식 때문에 실제로 안 갖다 씁니다. 안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계속 쌓이는 거예요. 법에는 그거를 재활용하게끔 해놨는데 이거 갖다 쓰지 않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 쓸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가 후기진 곳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 관리가 안 됩니다. 매립지가 문제가 아니라 주변 지역 관리가 안 돼요. 그 순환골재 더미하고 수도권 매립지 사이에 쓰레기산 작년, 재작년부터 보도 많이 나왔죠. 그 쓰레기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 그런 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최근에 보도 나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거기 가지 않거든요. 사각이 문제. 자, 이제 본론으로 가면 제가 무슨 꽃인지 아시죠? 여러분 자료에 제가 뺐습니다. 무궁화입니다. 제가 왜 하필 무궁화 사진을 넣었을까요? 무궁화 나무 중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하는 나무가 딱 두 그루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인천과 관련된 얘기구나 하시겠죠. 천연기념물 무궁화 나무가 딱 두 그루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그루가 인천에 있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3년 전에 죽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백령도에 있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장님은 모르시고요. 나라꽃이잖아요. 무궁화는 뭐 인정하든 안 하든 나라꽃이지 않습니까? 제 외래종입니다. 토종이 아닙니다. 무궁화는 외래종입니다. 근데 어쨌든 나라꽃이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보호하는 나무가 딱 두 그루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많지만 얼마 전에 장수동에 은행나무도 천연기념 됐지만 은행나무는 무지 많아요. 근데 무궁화나무는 딱 두 그루입니다. 원래 오래 못 살거든요. 제 수명이 평균적으로 40년에서 50년입니다. 백령도에 있는 건 한 90년 됐던 거예요. 죽었습니다. 천연기념물인지도 대부분 몰랐고요. 죽은 것도 다 대부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인천의 상황이다.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른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가치를 알아주자라는 겁니다. 어디 있었냐? 백령도에 있었습니다. 백령도에 간 분들도요, 중화동교회라고 아주 오래된 게, Y는 이제, 기독교 관련된 단위니까 아마 가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중화동교회. 인천의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옆에 있습니다. 이 나무가
이 교회하고 아마 밀접해서 옵니다. 이렇게 오래 나무가 있다는 얘기는 특별히 관리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한 그루는 강릉에 있거든요. 어느 집 사당 안에 있습니다. 사당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 나무도 그 집안에서 되게 귀하게 여긴 거예요. 이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되게 귀하게 여긴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오랫동안 사는 거죠. 태풍 2번에 그냥 문화재청에서 제가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알았지만 백령도가 멀잖아요. 관리가 잘 안 됐습니다. 아마 인천에서 관리된다고 계속 요구했으면 그렇게 쉽게 죽진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죽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나무입니다.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여기 뭐 나무 전공한 분들은 있지만 나무 전공한 분들 딱 보면 금방 합니다. 이파리가 없지만 저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비틀어졌죠. 이렇게 비틀어져. 커지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나무가 있습니다. 라일락입니다. 이 라일락도 가장 오래된 나무가 인천에 있었습니다. 라일락은 다 인천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네. 서양 문물이 인천을 통해 들어왔거든요. 큰 거는 다 인천 경기 지역에 여기 있습니다. 서울 유지에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게 바로 인천역에 있었습니다. 인천역 서울 가는 플랫폼 시작한 데 있었습니다. 쟤도 죽었습니다. 한 5년 전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거기에 인천역에 근무하신 영무원 몇 분만 저게 되게 오래된 거래 이런 것만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저 나무는 옆에다 옮겨놨습니다. 저기 여기에서 왜냐 토종은 수수꽃다리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라일락의 우리 이름은 수수꽃다리인데 토종이 있습니다. 근데 남한에는 없고요. 북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공원독지 파티에 했습니다. 언니는 북한에서 우리가 토종을 가져다가 원래 제가 있던데 심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같이 옆에 놓든 아니면 기록을 좀 해놔. 공식적으로 제가 된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조경 쪽에 지금 돌아가신 그 교수님께서 저게 제일 오래된 거 제가 해보니까 우리나라 나무 중에 천연기념물 다 거의 다 그분이 지정하셨거든요. 저것도 보호수가 되기 바로 직전에 천연기념물 되기 직전에 죽은 거죠.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비록 저희가 메리지 때문에 환경특별시라고 민선측이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그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탄소 중립,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인류의 생존의 문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산업 경제 구조 자체가 녹색을 바탕으로 하는 지속 가능성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린 뉴딜이 그거거든요. 그 환경 관련된 영역이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가 지속 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가기 위한 산업 구조가 돼야 된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그린 뉴딜입니다. 근데 인천이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 아주 다양한 공간 구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환경특별시가 되려면 어떻게? 지금 현재 사는 아니면 시내 사람들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강화에 계신 분, 옹진에 계신 분, 어민, 농민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게 행정을 보니까 시장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잘 안 듣는데요. 독립되어 있는 선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독립되어 있는 구조에서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럼 결국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쓰레기 매립지도 보면 서울시하고 지금 같은 관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엮여 있는 게 쓰레기만 엮여 있는 게 아닙니다. 쓰레기도 생활 쓰레기 엮여 있는 게 아닙니다. 한강을 통해서 떠내려오는 해양 쓰레기가 정말 애들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여름에 그 성모도 있죠. 성모도에 가서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가만히 한번 계셔보시면 떠내려온 쓰레기가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이 형태로 쭉 해서 인천으로 쭉 떠내려갑니다. 아마 가끔 덕적도라든가 자월도에 배 타고 가다가 보면 그 쓰레기 띠를 보신 적이 아마 있는 분 계실 텐데 물론 해양 쓰레기가 육지에 떠내려온 거 말고 어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도 많지만 떠내려온 쓰레기들 서울에서 협조해주지 않으면 계속 떠내려옵니다. 그걸 차단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미 바다로 나오고 나서는 꼭 어떻게 막을 거예요? 간신히 해변에 이게 붙어 있을 때나 주술 수나 있지.
떠내려가고 나서 또 가라앉으면 이제 그 다음에 더 이상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같이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기업. 서해오도 가면요. 전 참 안타깝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로 서해오도에 어떤 상황이 벌써 발생했냐면 정말 산을 이런 표현 바리깡 아시죠? 이 머리깡은 더 좋은 말 표현 생각나서 그런데요. 바리깡을 쭉 민 것처럼 산을 밀었습니다. 거기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군인들이 그 안으로 다닐 수 있게 콘크리트 구조물을 그 교통을 하고 하는 구조물을 쫙 만들었습니다. 아주 흉물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안보 되게 국방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죠. 근데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만 생각했으면 아마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가능했을 것 같아요. 어디에 그렇게 돼 있나요?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백령도 한번 가보십시오. 가서 산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산을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군시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에 해안포 같은 거 보면 저기 자세히 봐야만 포가 나와 있는 걸 보이지. 근데 지금 아예 대놓고 밀어버렸습니다. 여기 우리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흉물스러워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군이 이 환경에 대한 인식과 이 협조 체계 그거 하면서 옹진군에 이런 방법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들 하려면 군하고도 되게 중요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기 연평도고요. 이게 구조란 섬입니다. 무인도 쓰레기가 쌓일 수 있는 조건인 무인도들은 대동소이합니다. 페트병이거든요. 백령도에 주술 겁니다. 백령도나 대청도는 페트병을 주술면요 10개를 주셨다 만약에 그러면 9개가 중국 글씨가 써 있습니다. 한 5년 전만 해도 10개 중에 한 6개 정도가 중국 글씨였어요. 이 중국하고의 관계. 근데 생각해보세요. 미세먼지 날라오면 인천부터 상륙하기 시작합니다. 쓰레기, 한강 쓰레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이제 그 시에 들어가서 계속 페이스북 하는데, 저 이제 대학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면 이제 몇 가지 이제 이렇게 코멘트를 하는데, 야, 해양 쓰레기 인천만 하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중국 저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심각성이 점점. 근데 그거를 누가? 서울 사람들은 모릅니다. 인천에 있는 섬에 있는 분들은 느끼죠. 왜? 페트병 옛날하고 다릅니다. 북한과 별로 안 보이고요. 그러면 그 얘기를 누가? 인천에서부터 해야 된다는 인천에서부터. 근데 재밌는 게, 참, 어처구니 없는 게, 해양 쓰레기 처리하는 체계하고 생활 쓰레기 처리하는 체계가 다릅니다. 똑같은 페트병이어도. 해양 쓰레기는 해수부, 생활 쓰레기는 환경부. 연평도에 소각장이 있거든요. 백령도에 소각장이 있거든요. 바닷가에서 이거 주스면 그 소각장에서 못 태웁니다. 생활 쓰레기 우리가 이제 뭐 해서 이제 태워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 다 태우거든요. 근데 바닷가에 주순 쓰레기는 소각장에서 못 태웁니다.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어떡하냐? 시내 한복판에서 태웁니다. 남동공단 한복판에서.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운반비가 1년에 30억이 들어간다. 해양 쓰레기 예산이 올해 예산이 100억 가까이 되거든요. 99억쯤 됩니다. 인천시 토탈 예산이. 그 중에 30억 정도가 운반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한 40억 정도가 섬 주민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공공근로로 해변에서 줍는 비용이고요. 공공근로고 30억이 가지고 나와서 운반해서 업체 선정해서 태우게 하는 비용. 근데 그것도 지난 4년 동안 업체에서 태우지 않았습니다. 왜? 업체한테 계약을 할 때 A라는 업체한테 야 니네 1,000만 원대니까 이거 갖다 좀 치워. 옛날에는 했거든요. 요즘은 태울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굳이 거기서도 가져올 이유가 없습니다. 육지에도 많거든요. 그럼 나와서 그 해양 쓰레기만 좀 아닙니다. 인천에서 태우는 업체들도 지금 4개가 있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 집에서 버리는 뭐 의자라든가 분리수거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태우는 업체가 해양 쓰레기를 같이 태웁니다. 근데 그게 법 체계가 엉성해서
연평도에서 못 태우고 가지고 나와서 운반비 30억 더 들여갖고 태우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인천시에 들어갈 때 전부 다 알고 있었고요. 그럼 이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30억이나 비용을 차라리 할머니들 더 용돈을 더 드리고 거기서 하는 게 못 태우는 게 더 낫거든요. 어떤 분들 그러니까 뭐 연돈 때문에 태우면 무슨 영상이 나오고 연평도에 있는 섬에 있는 수박장은요 시에서 지정하고는 군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설하고 다릅니다. 관리가 꼼꼼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럼 관리를 좀 더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좀, 이제 넘어가면서 보시면 저희가 이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제 같이 해줘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쭉 이건 제가 이제 앞에 나가면서 여러분들 도움을 청할 텐데 되게 중요한 계획입니다. 인천의 목표 인구가 얼마인지부터 도시를 그리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환경에서 이 목소리를 내는 사람 이게 또 그게 왜냐면 그 도시계획위원들이 한 30분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시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번에 처음 제 도시계획위원을 하는데 시에 들어가면 공무원 됐잖아요. 그러면 민간인 신분으로 도시계획을 하다가 공무원이 됐으니 이게 신분이 바뀌면 이제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못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빠지면 환경 쪽에 할 사람이 없다고 시에서 얘기하고 저는 그냥 당연직 형태로 다시 들어가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누군가 그럽니다. 분명히 직급은 과장급인데 저희 국장들하고 같이 앉는단 말이야?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조직 체계상에서 그렇지만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근데 한 명은 힘듭니다. 이 안에 계획 안에 도시 기본 계획 안에 이게 최상의 개념이거든요. 최상의 개념 안에 환경 영역이 이게 다 환경이라는 게 환경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요즘은 기후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 방제 문제, 재난 문제 이게 다 영역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공무원분들 생각은 이제 되게 경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새로운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입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바다의 공간을 관리하는 여기는 어떤 공간이 어떤 공간 이런 계획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거에도 저희는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 저희 바다가 해양도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친수공간 바닷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안 했습니다. 근데 이 계획 안에 지금 담기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챙겨보면서 어딘가에 그러니까 철책을 누군가가 시에서 잘라내겠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잘라내고도 한번 가보십시오. 그냥 잘라내만 냈습니다. 거기에 가서 어떤 의견이 뭐 해야 된다는 의견이 같이 가야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런 데에도 저 기본 계획에도 저희 환경 관련된 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야 된다. 5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개념,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개념들, 접경에 대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왜? 한가하구 지역에 모래를 파서 남북 경협을 하겠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고요. 또 한가하구가 상태적으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존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 속에서 저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를 고민할 때 여기에 전사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7월 27일 정전협정이 됩니다. 53년에 정전협정을 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인천과 직접 관련된 게 두 가지입니다. 저희는 비무장지라는 표현을 썼지 중립수요라는 표현과 이런 표현을 고민을 안 했거든요. 비무장지는 다 합니다. DMZ. 근데 중립수요라는 개념은 저희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저희한테는 비무장지대가 없습니다. 인천에는. 대신에 중립수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비무장지대가 제1조 3항이고요. 비무장지대가 1조 5항이 중립수역입니다.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강 항구 지역은 민간이 선방은 그냥 다닐 수 있다. 민간이 선방에 다닐 수 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서해오도가 어디인지를 왜 생긴 개념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인천 사람도 서해오도를 잘 몰라요. 덕적도, 강화도, 영종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도까지입니다. 우도까지. 그리고 이 서해오도는
정전협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이걸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접경지역이 이럴 거다라고만 생각했지, 서해 5도는 정전협정 13조에 1조 13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와 황해도에 있는 섬들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까지 남쪽 관할해 준다. 이 협정 이후로 남한에서 부를 때 거기 특별하게 이제 취급했던 곳이기 때문에 서해 5도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걸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서쪽에 각도 5도 안에 있는 섬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거는 뭐냐면 저는 인천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하게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이 서해 5도와 중립수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저희는 환경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 결국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이 곳이 어떻게 개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발하지 말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고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인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거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은 거고요. 보름대 가는 은행나무가 있고, 보름대 은행나무는 할아버지 나무입니다. 800살 된 할아버지. 짝꿍 할머니가 건너편에 있다는 얘기 다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렇습니다. 인천이 가는 행정에서 설정한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인천 그린 뉴딜의 방향이 이거고요. 기후위 대응, 그 다음에 자원순환 물 대기 관리, 그 다음에 청정해양, 그 다음에 녹색산업 선도라고 인천형 그린 뉴딜의 맨 앞 글자에 들어갑니다. 저는 위에 있는 선언도 중요하지만 요 밑에는 제가 쓴 겁니다. 밑에 있는. 저는 뭐냐면 규제하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지원, 협력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하나하나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만의 인사가 아니라 지원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에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경특별 추진단 뭐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첫 번째 과제는 어쨌든 해양 쓰레기를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거의 체계를 거의 잡았고 한 3차례 회의를 저희 추진단만이 아니라 기조실을 중심으로 제가 청정해양 프로젝트 추진단에 또 부단장을 맡습니다. 단장은 기조실장이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을 넘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국, 해양국, 그 다음에 인천연구원,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그 다음에 다른 기초지자체들하고 같이 이제 협업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쓰레기 문제 또 정리하자. 아마 4월 중에 발표가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친적 쓰레기라든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시작입니다. 기본적인 틀거리를 잡는 형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섬에 계신 분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공공근로 형태로는 무인도나 접근하기 어려운 곳은 수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제안들, 그 다음에 처리 체계에 대한 부분도 법, 제도에 대한 개선도 얘기할 겁니다. 근데 제가 주신 말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 그러니까 환경특별시라고 하는 개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환경단체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소통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이제 같이 내가 A라는 사람은 어떻게 서울특별시처럼 정말로 행정주의 체계상의 특별시, 부산이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부산도 특별시 하겠다고 지금 행정주의 체계 자체를 그렇게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 갈 거냐? 아니면 부천 같은 경우는 문화특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선언적인 의미에서 그쪽을 좀 더 신경 쓰는 형태로 갈 거냐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함께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 이건 한 사람이 할 문제가 아니고 인천연구원의 연구원 분도 인천 원장님께서 협조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월쯤까지 한번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보자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여기 계신 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요거를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은
제가 10월 15일이 인천 시민의 날입니다. 10월 15일이. 그래서 뭐 영역별로 뭐 봉사상, 뭐 효행상 뭐 이런 거 막 시상을 막 했거든요. 어떤 때는 환경 쪽에 1명, 없었을 때도 있고 한 2명 뭐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까지 한 300명 정도 된대요. 그분들은 인천시 홈페이지에 이 얼굴이랑 양력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환경특별시라고 하면 환경과 관련해 특별히 실천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단체 대표 활동가 빼고요.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천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진정한 환경특별시민이다, 지금 현재. 그분들의 생각이 환경특별시로 가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특별시민을 발굴하는 작업을 하려고, 지구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체계는 구축이 됐고요. 지속협하고, 지속협이 지금 환경 쪽에서 거버넌스 조직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하고 이거를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다 시장 결제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분들이 그냥 명목 아니라 일주일에 한 분씩 이제 현장에서 발표를 할 건데, 뭐 이분들 뭐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기본이고, 이분들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생각. 그리고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당신께 생각하는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시 정부의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제 고민. 누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은 텀블러를 계속 쓰는데, 텀블러 쓰면서 불편한 점, 어려운 점이 뭐냐. 공무원분들 다 압니다. 워낙 머리가 좋고 공부도 많으신 분들 다 압니다. 근데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딱 해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공무원분들은 제가 전문가 똑같습니다. 문제가 10가지면, 10개면 10개가 똑같은 수준의 문제점입니다. 근데 시민들은 10개가 다 똑같은 수준의 문제점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뭐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개가 똑같은 수준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그동안 어떻게 해왔냐,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 단체의 활동가들 똑같은 수준을 얘기합니다.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해서 이게 문제가 10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뭐를 먼저 해소를 해야 돼?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주저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직접 실천한 분들은 이거부터 좀 해보세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바로 그 해양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에서 공무원분들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될 것 같다라는 소각장을 직접 가봤어요. 민간 진짜. 두 군데 가봤더니 거기서 태우세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돈 적게 들어요. 아, 혹시 그물도 태워도 젖었는데, 요즘 기술 얼마나 좋은데요. 금방 가능합니다. 혹시 그 세로별로 개비를 해야 되나? 그 입구에, 투입하는 입구 있잖아요. 소각장 입구. 그 입구에 들어갈 수 있게끔만 자르면 됩니다. 그리고 뭐 시설을 혹시 절단기. 사람이 인력으로요, 여기 가위를 이렇게, 그물 이렇게, 연평도 같은 경우에 아무리 어업 쓰레기가 많이 나와도 군인들도 많거든요. 여기 생활 쓰레기 양만 못합니다. 생활 쓰레기 훨씬 많습니다. 생활 쓰레기 훨씬 많습니다. 근데 하루에 딱 8시간만 소각장을 가동을 합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 왜 청라나 송도에는 24시간 가동합니다. 그래 효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더블이 돼도, 그러니까 어업 쓰레기가, 해양 쓰레기가, 생활 쓰레기가 같은 양이 돼도 16시간만 운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옥신? 요즘 기술 좋아서요. 온도 조금만 높이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처리하는 재해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기준을 넘었다, 그럼 지정 폐기물로 어디 가서, 재도 똑같은 재가 아니니까 묻으면 되고요. 나머지 재는 뭐 벽돌 같은 거 만들어서 하면 되죠.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분들이 현장, 그러니까 다 누군가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딱 2군데 갔다 오고 나서, 2분들 딱 얘기 듣고 나서, 저는 처음부터 통합 처리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고, 인천연구원의 윤하연 박사님도 서문 같이 처리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법에서도 같이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같이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레짐작으로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저는 어떻게 계속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다 보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게, 저는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지금까지 환경운동을 했지만 앞으로도 환경운동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고민할 때 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시민연대 이제 공동대표도 했으니까 시민연대가 참 고민이다 했더니 한 분이 딱 그러신다. 어차피 장정구 당신 환경운동가 아니냐 베이스가. 딱 이 한마디에 뭐 시민운동을 얼마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도 녹색연합 베이스로 간 거니 환경운동을 계속 한다는 의미로 보면 새로운 형태의 환경운동 아니겠냐. 그래서 현장에 대한 정보는 제가 조금 있는데 이게 이제 뒤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좀 조직 내에서도 힘을 받으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제 힘이 좀 되어주시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아까 우리 재영일 위원장께서 초대 단장이라고 하시잖아요. 예, 저는 초대 단장이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예, 이 추진단이 계속 가야 됩니다. 이게 뭐 1년, 2년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뭐 계획은 제가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그게 안착해서 가려면 계속 가야 되는 조직이에요. 그러려면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더 뒤로 가지 않을 장치가 어떤 건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힘을 아마 모아주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풀려고 했는데 표정들이 너무 진지하셔서 좀 길어졌습니다. 혹시 그 궁금한 거나 뭐 질책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뭐 제안도 좋고요. 그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저희가 미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때 얘기 주셔도 좋고. 네네. 네, 잘 들었습니다. 역시 오랫동안 현장에서 그리고 많은 것을 이렇게 보고 하셨던 분이 현장으로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이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 장정구 단장님이 하신 이런 인천에 대한 환경과 생태와 지정학적, 군사적 모든 것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체계화해서 아까 특별시민 발굴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인천 시민이 인천이 환경특별시이면서 시민은 시민이라는 그런 자부심, 그런 프라이드, 이거를 가지려면 왜 우리가 그랬던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총체적인 거겠죠. 그런 것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는, 알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던가 생각이 또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 많이 알게 하는 기회를 어떤 형식으로건 넓혀줬으면 좋겠다. 그게 환경이라는 뭐 지키자 보존 이런 차원으로만 갈 게 아니라 인천이 특별시가 되고자 특별 시민이 되려면 적어도 그런 기본 인식, 그런 프라이드 이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먼저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이 환경특별시 추진계획, 저거 초대 단장이시죠? 저거 잘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추진계획을 하는 과정에서야말로 지역에 저희 시서코인 같은 이런 포럼이든 이런 데하고 함께, 물론 저는 공무원들께서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추진계획이야말로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많은 사람들과의 협업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저것이 만들어져야지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서만의 작품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 단장님께 많은 기대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차분하게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내용,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의견 겸 질문을 점에서 드리겠습니다. 메모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기대 겸 우려인데, 물론 기대가 더 많습니다. 특별시라고 하는 그 선언의 의미, 또 그런 의지를 믿는 마음이 있고요. 또 장정구 위원장이 현장에 있다가 또 그
장관과 경륜을 갖고 또그 공조직의 간부분에 대해서의 또 신뢰도 있기 때문에 기대가 더 큽니다만 우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추진단 그런 보통 통상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한 주어진 임무와 사업이 있어서 그걸 수행하기 위한 현장 조직처럼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끌고 가지지는 않고 그걸 염두에 두시지도 않겠지만 저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인 거죠. 그 시스템은 행정조직 내에서의 시스템 플러스 민관, 그러니까 안팎으로의 소통 구조로서의 시스템 만드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고 또 행정이나 또 현장에서의 사업에서 그동안 누적돼 왔던 관성이나 관행을 개선하는 임무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 해당되는 영역에서겠죠. 관성이나 관행이 좀 문제가 있다. 아까 예를 든 서술기 처리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도 효율적이고 현실적이고 개선된 형태로 바꿔내야 되는 임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뒤편에 보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환경특별시 조직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서 과연 그러면 저 조직체계라고 하는 부분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거는 이제 통상 민관 또는 민민 또는 일부 지역은 군하고도 군대하고 국방부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민관 군까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 거버넌스형 시스템을 만드는 것 또 관행이나 관성을 타파하거나 개선하는 것까지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지 또 질문 겸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인천 부시장님이 두 분 계시죠.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환경단체들은 그런 주장을 했었고 그 초안을 제가 잡았었는데 지금 인천이 이 300만 인구가 무너지고 295만도 지금은 무너졌습니다. 294만쯤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까지 하면 다시 300만을 넘는다고 하는데 지금 아마 국이 하나가 주네 두 개가 주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환경 쪽을 보면은 환경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녹지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과 2분의 1 정도의 규모 해양 쪽은 환경팀이 하나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그 순위상으로 보면 규모는 큰데 규모는 뭐 그 정도 규모면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 이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환경특별시라고 하는 정도의 선언을 해서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는 조직체계에 과연 어떻게 보여질 거냐. 부시장님이 3명이 되면은 그 중에 1명 정도는 환경부시장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수준에서 그동안 그 정무부시장님은 그냥 정무부시장님 또는 경제부시장님 이런 표현을 썼었지 그 뭐 특정 영역을 경제 빼고는 따로 이렇게 가져갔던 적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환경단체는 뭐 환경부시장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부시장이 둘이 있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개의 국이 주는 상황이 이제 된다고 기정사실화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정책기획관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필요하다 얘기 공무원 편들을 내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환경 쪽에는 TF가 제가 있는 그 추진단 말고도 매립지 관련된 추진 하나 있고 자체 말해서 추진단이 3개입니다. 지금 환경국에 과 수준의 조직이 10개입니다. 주택녹지 빼고도. 근데 이게 뭐 방만하게 운영해서 이 조직이 아니고 또 환경공단이 있고요. 그러니까 별도 조직으로. 녹지도 어떤 상황이냐면 녹지파트에 과장님 2분 계십니다. 나무 많이 심어야 되니까, 공원 많이 조성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업소가 서기관급에 과장급의 사업소가 3개가 있습니다. 5개의 서기관 자리면 하나의 국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규모로는 지금 현재 이거 보면 그럼 결국 어느 정도냐? 그럼 환경 파트가 어떤 정도의 이상을 가져가야 되냐? 이 고민은 계속 공무원들은 중에 자기 말을 못 감당하고 자기 말 입으로 얘기하기 좀 참 어렵고
명분이 서기도 어렵고, 그러면 이제 밖에서 누군가가 그 얘기를, 저는 이제 뭐 제 일이 그러니까 뭐 이해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깥에서도 그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군하고 삼주나 이런 건 위원회 많이 만든다고 될 거냐 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천에서 환경운동 15년 정도 좀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송영길 시장님 시절에 계양산 골프장 막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소통 얘기가 좀 생기면서 유정부 시장님 때도 소통이 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송 시장님 때보다 조금 더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예 지금 인사측위는 협치라고 하는 걸 하면서 좀 더 시민사회 목소리가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엔 저는 어떤 거냐면, 어떤 틀이 만들어지고 계획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뒤로 가지 않게 하는 몫은 조직도 그걸 감당할 수 조직이 돼야 되고, 주변 상황도 그걸 감당할 수 있고 그걸 관심 있게 가야 된다. 참 다행인 게요. 지금 송도 순환선 문제 지금 불거져 있지 않습니까? 환경 내부에서도 목소리를 좀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역시 그렇게 안팎에서 같이 목소리를 내다 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저는 조금은 서로 이해하고 조금 더 논리적이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금은 밖에 있을 때보다 조금은 기대를 조금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군이 인천에 해병대도 있고요, 17사단도 있고요, 해역방어사령부도 있고요, 되게 큰 규모의 구성도 꽤 많거든요. 이들하고 저희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군 장병들을 무슨 인부 쓰레기 청소할 때 인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들이 있는 곳에서의 환경이라든가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한번 저희가 계속 고민을 좀 같이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자연맹에서 왔고요. 오늘 환경특별시라는 주제로 단장님 말씀해 주시는 거를, 인천의 환경이 어떻다라는 거를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단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소비자, 인천 시민들이 인천의 환경이 어떻다, 자연환경이 어떻다, 지금의 위치가 어떻다, 이런 부분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 문제 제기만 하는 것보다는, 여기 우리는 소비자 단체도 있고 환경 단체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소비자를 대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에 또 한 번 기회가 되면 콕콕 집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더불어서 환경을 깨끗이 하자, 우리 너무너무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히 실천한다고 사실은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라는 대로 우리 92년도부터 죽기 살기로 해왔어요. 근데 저도 막상 송도에 있는 매립지? 그러니까 분리하는 곳을 한번 가서 봤더니, 우리 열심히 분리해서 쓰레기 보내봤자 거기 가면 순수 플라스틱 외에는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될까요? 했더니 그런 업체도 없을 뿐더러 그걸 혼합이 되어 있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그 활용되어지는 부분보다, 비용보다 그걸 재활용하는 그 원료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애국심을 갖는다는 생각으로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너무 열심히 했는데, 막상 끝에까지 가서 확인해 보니 내가 헛짓거리만 한 것 같다라는 이미지를 너무 많이 받아서, 단장님이 지금 어쨌든 초대 우리 환경특별시에 뭔가 환경을 살리기 위한 그런 초대 단장님의 역할이라면, 저런 환경특별시민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뭘 한다거나, 저희가 볼 때는, 저는 지금 행동적인 거를 바라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 너무 가시적인 걸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거기에 욕심을 내보자면,
아까 뭐 콘크리트 관련된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재활용할 수 있는 개발 업체 그 다음에 그런 환경을 우리가 다시 써야 되거든요. 지금 새로 뭔가를 심어서 가꾸자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우리 환경이 너무나도 지금 낙후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이런 것에 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현재 상태에서 조금 우리가 소비자들의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우리한테 직언을 좀 해주시면, 지침을 좀 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단장님이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네, 그런 부분을 좀 예, 저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고민이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경계지역 사각지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분리수거 문제가 저도 잘 되는 환경운동을 하면서도 분리배출 뭐 나름 뭐 그래도 저는 환경운동하니까 좀 씻어서도 버리고 이게 좀 뚜껑도 잘 해서 버리려고 하고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잘 안 되고 있었던 거죠. 정말 잘 되고 있다라고 그 환경부 통계도요 80% 이상 재활용되고 있다라고 통계를 잡다가 지금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여전히 지금 그게 이제 숙제입니다. 자원순환관리사라는 제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분들하고 싸워야 되는 게 제 그런 건데 명품은 큰 차이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차이에서 명품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됩니다. 이 제도가 성공했냐 안 했냐는 아주 작은 차이에서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자원순환관리사라고 하는 부분,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면 지구의 날인데 아마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작년에 선언했던 걸 다시 한번 점검하자 이런 취지로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계속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인천시는 어디까지 딱 하냐면 돈을요 구에다만 주어요. 직접 사업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이제 인천시에 자원순환과의 과장이나 이제 각 구로 돈을 주잖아요. 어떤 돈을 거기서 또 밑으로 이제 업체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 현장에 있는 사람은 이게 문제가 뭔지 잘 알아요. 이 지영이 위원장님은 아실 겁니다. 저희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자원순환을 처음 하면서 저희가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현장에 있는 사람 목소리 딱 들어보면 바로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고민들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한테 구에는 아마 그분을 전달했을 겁니다. 그분은 하면서 예산 쓰면서 문제점을 아마 이해했을 텐데 구에서 시로 얘기를 해서 정책을 하는 또 시는 환경부하고 제도를 바꾸는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요 물론 그냥 늘상 쓰는 표현이니까 썼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보름 고민해서 저거 쓰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관리사 참 괜찮은 제도입니다. 근데 폐기 처분하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 소리냐. 새로운 뭔가를 제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과거에 분리수거 뭐 옛날하고 다른가요? 옛날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네. 깨끗하게 쓰레기 깨끗해야 된다는 표현이 옛날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환경부가 쓰레기는 자원입니다라는 타이틀로다가 딱 이렇게 표어처럼 이렇게 썼거든요. 그 베이스에 쓰레기 깨끗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 쓰레기는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표현처럼 얘기하거든요. 새로운 뭔가의 제안이 아니라 정말로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지 배출되고 있는지 안 되면 왜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공무원들은 하다 보면 뭔가 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건 잘 안 되는 제도야. 그럼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뭔가. 그거는 뭔가 새로운 뭔가 처음 시작할 때 있을 때면 기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은 다르다. 쓰레기량 줄여야 된다. 다르지 않습니다. 분리배출 기본 룰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가 더 복잡해지고 있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그 기본을 잘 지킬 수 있게끔 누군가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자원순환관리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자원순환관리사가 요즘 그 얘기하면 그 옛날 얘기야. 그 옛날 얘기 아닙니다. 한 4년 정도밖에 안 된 얘기거든요. 근데 이미 행정에서 옛날 얘기야. 근데 그러면 새로 그 현장에서 그 분리배출하는 그 자원순환관리사가 뭐냐면 누군가가 이제 쓰레기 가지고 와서 이걸 갖고 오면 그걸 이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저도 아파트에 있지만 뭐 아도가 어떻게 됐는지, PP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누군가 잘 해주면 좋겠는데 시에서는 안내장 하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안내장을 딱 나오고 끝이에요. 근데 현장에서 과연 그거 주부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그걸 정확하게 알까요? 이해될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행정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이해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걸 알고 그럼 어디를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를 정책은 환경과 인천시가 조례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이 구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많이 갈 거거든요. 주민자치회. 그러면 자치회에서 고민하는 게 구로 왔다가 이게 시로 와서 정책이 바뀌고 예산이 바뀌게 되는데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문제가 바로바로 피드백이 돼서 보완이 돼야 되는데 이 체계가 아닌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시에서 보니까 잘 안 되거든? 이게 아닌가 봐. 새로운 방법이 답이 아니거든요. 부족한 20%, 부족한 2%를 어떻게 보완할 거냐가 핵심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제가 괜히가 아니라 저 환경특별시민 저분들이 현장에 있는 분들,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환경단체 활동가들 잘 몰라요. 이론만 합니다. 저도 역시 그랬거든요. 이론만 합니다.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론만 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정말 분리수거하는 분들은 업체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차량이 두 개가 따로 있어야 된다. 그 재활용할 거하고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거 따로 있어야 된다고 예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근데 공무원들도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근데 따로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차량이 따로 필요하잖아요. 돈이 들어가거든. 이 감당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뭉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고민을 계속 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실 때 언제든지 질책을 하셔도 좋고 얘기를 하셔도 그냥 그 부분은 제가 나는 머리가 괜찮은데요. 챙기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단장님이 인천 사람이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까지 오실 수 있었던 건 이것을 고향 삼고 어떤 정조의식을 갖고 지금 지내셨기 때문에 오늘의 단장님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어떤 문제가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식이 되어야지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면서 변화에 대한 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래서 이 정조의식을 갖도록 하는 거 그냥 갑자기 환경특별 시민이 되십시다 이런다고 될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천에 사는 시민으로서 인천 사람으로 지금 살아간다는 거에 대한 단장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신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시민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이 모임 자체가 시민 소비자 포럼 인천이라고 이제 모이고 있는데 소비자 문제를 말하면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원순환, 소비 문제, 환경 문제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직접 어떤 사업을 시행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이 부서의 칸막이의 형태, 이 상태가 이런 것들을 막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장님이 하실 역할이겠지만 그게 그런 칸막이를 뛰어넘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마 부서마다 자기네 성과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고 그 칸막이 인정을 벗어나야지 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초반에 단장님께서 그 부서마다 우리가 할 일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른 시각이지만 다른 것들이 모여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이 논의의 장이 사실 충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논의를 충분히 하지 못한 채로 어떤 성과 때문에 일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 지금까지 무수한 말을 내놓지만 실천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제 생각하시는 협업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진짜 시민들이 아 내가 해야 돼 이게 와야지 저절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주체가 돼야 되겠다. 뭐 하라 그래서 하고 그게 뭐 나라 발전, 시의 발전보다는 내 삶이 변화된다는 거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제기구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UNESCAP에서 예산도 있고 계획도 있답니다. 하반기에 국제 포럼을 좀 한번 해보자고 시에 제안을 했는데 답변이 없답니다. 이제 제가 시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에스카의 부대표께서 아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좀 도와달라고. 제가 보기에는 뭐 돈도 있고요, 계획도 있고요, 할 사람도 있습니다. 조경도 박사님 아시죠? 조경도 박사님 하시겠대요. 전화 다 확인했거든요. 전화해갖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경도 박사님도 본인들이 사무국 맡아서 하는 게 맞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에스카이라고 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인천시의 부서는 국제협력관. 그 다음에 기후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 제안하는 게 할 겁니다. 결론부터 이제 하는 걸로 됐는데 저탄소 도시 포럼입니다. 저탄소 도시 포럼. 근데 인천시가 뭐 그린 뉴딜 해갖고 선도하겠다고 하고 환경특별시 하겠다고 하니까 또 국제기구도 인천에 총도 여러 개가 와 있으니까 충분히 이거는 뭐 그림도 되고 잘한 건 별로 없었지 모르지만 또 야단도 맞으면서 또 개선할 점을 거기서 좀 포럼에서 이야기하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 기후위기의 저탄소라는 이게 환경기후정책과 담당이랍니다. 과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환경 파트고 그 사업을 제안하는 에스캅은 국제협력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건 거예요. 근데 공무원들은 성과가 어떻게 가냐면 공문을 누가 만드냐면 쉽게 말하면 그거의 협조 공문을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담당자의 성과가 그 사람 성과가 남느냐 아니냐 이렇게 되더라고요. 딱 행정의 딱 상황이 한마디가 딱 이겁니다. 서로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내가 이거 하겠다고 하면 월권으로 자칫하면 바보 된다. 공무원들 표현이 이제 바보 된다. 이게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러죠. 저는 아직 잘 몰라서요. 좌충우돌 합니다. 제가 대놓고 그렇게 합니다. 부시장님 두 분한테 또 제가 잘 오도 파악이 잘 안 돼서요. 알면서도 그냥 제가 혹시나 좌충우돌한테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냥 가거든요. 근데 결국 어떻게 했냐? 제가 할 수는 없지만 기타, 제 업무의 기타에 국외 경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주가를 좀 보십시다 과장님들. 도대체 왜 안 되죠? 할 부서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계획도 다 나가고. 결국에는 업무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나눈 거죠. 그러니까 가더라고요. 성과를 나누니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과를 어떻게 나눌 건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건 제가 재용위원장님이나 우리 최문영 처장님하고 이제 계속 이제 같이 협업하면서 우리 총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은 남의 거를 함부로 이렇게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남의 거라고 판단되는 순간, 남의 거일 수 있다고 하는 순간 이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럼 누군가가 이게 네 거야, 이 절반은 네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시민사회가 저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 제가 좀 더 배우고 나서 계속 팁이든 어쨌든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과장님한테 두 분 과장님 따로따로 전화를 했거든요. 두 분을 전화했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해줍시다. 근데 두 분 다 인정받는, 조직에서 인정받는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모입시다. 그래서 해서 받았어요. 아무튼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다 알아서 가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다 잘 가요. 그다음부터는 정리가 딱 되니까 쭉 가더라고요. 또 행정의 힘이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딱 해야 되게 딱 정해지면 쭉 가요. 아무튼 말씀하신 이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좀 나설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일단 섬이나 이런 쪽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 영종도에 가면 근사한 호텔 하나 생겼잖아요. 아시네. 그 강남에 있을 만한 법한 호텔이 하나 있다며요. 안 가보셨어요? 영종도에. 하나 더 있어요. 네. 거기 그 호박 이렇게 큰 거 있고 막. 네.
저희 와이프가 공무원입니다. 근데 몸이 좀 아파갖고 좀 쉬고 있는데 좀 어떻게 하다가 누군가가 거기 한번 가보라고 꽤 됐습니다. 코로나 지금 상황 전에 갔더니 인천에 이런 데도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희 딸들이 정말 좋아.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목사님이랑 활동가들한테 얘기했거든요. 거기 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인천도 수준이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런 거예요. 저는 아니 저하고 좀 다르거든요. 저는 이게 그렇게 뭐 이렇게 부유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천에도 정말로 괜찮은 곳이 많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알려줄까? 저는 이제 환경 파트이기 때문에 꽤 많거든요. 저 미국에서 아는 분들 오시면 첫 번째로 모시고 가는 데가 대의학교의 풀등을 모시고 갔었어요. 정말요. 와, 놀랍니다. 저희 어머니 강원도 분이시잖아요. 대의학교 풀등 모시고 갔었거든요. 지금도 당신이 가본 곳 중에서 가장 제주도 가보셨는데 손꼽으라고 하면 거기가 제일 좋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인천에 그런 구석이 꽤 많다. 그럼 이거를 계속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인천 시민부터. 이 고민이 저의 미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시간 만드시면 제가 무보수로 안 되는 성은 제가 그래도 나름 알고 있습니다. 뭐 의견도 있거나 또 질문도 있으실 텐데 6시가 넘어 제가 저 뒤에 있다가 가운데 있잖아요. 언제까지 나왔습니다. 자, 열띤 강연 또 활발한 뭐 질문 토론까지 아주 뭐 꽉 찬 2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사님도 그렇거니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한번 뜨거운 박수로